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특히 유럽에서 컸는데 유럽의 식약청격인 유럽의약품청이 백신과 혈전, 즉 피가 응고되는 현상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 다시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고 영국 총리와 프랑스 총리가 나서서 직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유럽 내 백신을 승인하는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중 일부에게 혈전이 생긴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안전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린 결론입니다. The committee also concluded that the vaccine is not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overall risk of thromboembolic events or blood clots. 유럽의약품청은 부작용의 위험성보다는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과 혈전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환자와 의료진들이 알 수 있도록 백신 정보에 설명을 추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천만 명 중 혈전 생성 증상이 나타난 사례는 25건이었습니다. 혈전 발생 사례가 5건 보고된 영국 보건당국도 백신 접종의 위험성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할 계획이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곧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공식 확인하면서 접종을 잠시 보류했던 유럽 국가들도 속속 백신 접종 재개에 나섰습니다. 독일 정부는 백신 승인 기관과 협의 끝에 내일부터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재개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장 카스텍스 총리가 직접 재개 첫날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 좀 넘다 보니 매일 엇비슷한 숫자가 확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들 선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몰려서 줄을 오래 서 있다 보니 보기에도 좀 위태롭고 또 일각에선 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1명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51명 늘었습니다. 자정까지 확진자가 추가되면 400명대 중반, 많으면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줌바, 어린이집 관련 집단 감염자 23명이 추가됐고 충북 청주에선 부모가 확진된 뒤 자가 격리를 해왔던 유치원생 남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양평군과 경남 거제시에선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에선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에 노동자들이 임시 선별검사소에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방역을 위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면서 오히려 감염 우려가 나왔고 외국인들은 의무검사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외국인들만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분 나쁘죠.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다 받든가 똑같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영국 정부는 어제 주한 영국 대사를 통해 불공정하고 과한 조치라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선제 조치이지 차별은 아니라며 임시 선별검사소의 수를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검사하는 식으로 방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우리 교민 4명을 포함해서 8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 사건. 미국 경찰이 용의자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 사람에게 나쁜 날이었다면서 용의자도 힘들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이 경찰이야말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기리는 조기를 개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애틀랜타 연결합니다. 영기 투파원, 처음에 성중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더 들어봤더니 결국 증오범죄가 아니라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던데 이번에는 증오범죄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경찰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Our investigation is looking at everything, so nothing is off the table for our investigation. We are looking at everything. 네, 전날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성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자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론에 아뜨거한 것 같은데 신뢰에는 이미 금이 좀 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피해자들을 기리는 조기 개항을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을 발표하고 애틀랜타 대도시권 지역에서 저질러진 무분별한 폭력 행위의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조기 개항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개항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2일 일몰 때까지 적용됩니다. 백악관과 모든 공공 건물 그리고 군초소와 기지, 군사시설을 비롯해서 해외 미 대사관과 공사관, 영사관 등이 대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윗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아직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를 알지 못하지만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안다면서 이 공동체를 향한 최근 공격은 미국답지 않다. 그들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애틀랜타를 방문해서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답지 않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미국에서 오래된 사회 갈등의 한 축은 맞죠. 미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도 열렸죠. 네, 수도 워싱턴과 뉴욕, 필라델피아 등에서 추모객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번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차별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추모객들은 촛불을 켜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고 아시아인 생명도 소중하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차이나타운에선 약 200명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밤 늦게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선 영김 그리고 미셸 박스틸 등 한국계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아시아계 하원 의원들이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경찰이 용의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 경찰이야말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이 베이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용의자인 로버트 애런 롱에 관해서 그는 완전히 지쳤다.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총격을 저지른 날은 그에게 정말 나쁜 날이었다고 말했죠.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미국 시민들과 언론은 경찰이 백인 용의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희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다.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가 SNS에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쓰인 티셔츠를 판촉하는 내용의 사진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디에 뭐가 개발된다 하면 투기꾼들에겐 어김없이 투기에서 돈 벌 땅이 또 생긴 겁니다. 무려 120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 단지가 경기 용인에 들어설 예정인데 발표 전부터 투기 의혹이 무성했습니다. LH 사태 후폭풍으로 용인시가 이제서야 자체 조사를 했더니 공무원 3명이 걸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최소 200건이 의심된다고 정식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12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재작년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는데 정식 발표 전부터 투기 광풍이 일었습니다. 대업 지역도 있고 주거 지역도 있는데 그쪽은 거의 한 50에서 100% 정도. 이보다 약 1년 전인 2018년 5월. 용인시청 7급 공무원은 이 농지들 중 660제곱미터를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현재 이 땅 가격은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올랐습니다. 발표되거나 사람들 엄청 몰려오고 부동산도 막 떴다방 생기고. 용인시가 소속 공무원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등 4,8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발표 전 이 일대 땅을 사들인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3명은 투기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땅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인시는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그 형제 자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에 돌입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뒷북 조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예상 도면이 나돌아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남이 난 2019년 3월 29일에 도면이 유출된 3년 전서부터 떠돌았고 소문으로 있었던 그 도면과 100% 일치했습니다. 시행사인 SK와 시청 공무원들이 이곳에 땅을 샀다는 소문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원산면 주민들은 공직자가 포함된 200여 건의 투기 정황과 LH 직원 관련 의심 거래 30건을 확보했다며 정식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투기 의혹을 덮어온 용인시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LH 퇴직자들은 납품업체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1급은 연봉 1억, 2급은 8천만 원. 이렇게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고 재취업을 못한 LH 퇴직자는 바보라는 말까지 돈다고 합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환기장치를 만드는 납품업체. 2019년과 2020년 LH 2급 부장 출신 2명을 부사장으로 모셔왔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의 주력 제품 매출은 1년 만에 40%나 늘었습니다. 새로 이제 금방 퇴사한 사람만 부장이 와가지고 조금 나아진 걸 2020년 실적을 보면은 10억을 오비 2사람 데리고 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전열교환기 납품업체도 LH 출신 부사장이 2명, 욕실팬 납품업체도 LH 출신 부사장이 2명입니다. LH라는 데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납품을 하려면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 LH가 짓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모두 LH 직원들이 현장 감독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시공사가 골라오지만 최종 결정권은 LH 현장 감독관들이 쥐고 있습니다. 시공센터에서 딱 올렸는데 이 사람을 승인을 안 해요. 그럼 바꾸라는 의미죠. 그러면 혹시 뭐 다른 데 아신 데 있습니까? 어디가 할까요? 그러면 요즘 어디가 잘한다던데 가격만 크게 그렇다면 클로 바꾸는 거죠. 현장 감독관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 보니 이들의 직장 상사였던 LH 퇴직자들의 몸값도 비싼 겁니다. 아예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공격에 제네시스 한대 이렇게 정해져 있죠. 덜 받아도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룰은 지켜주는 거예요. 퇴직 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퇴직 기간만큼은 못 받는 걸 더 줘야 돼요. 법인카드를 그냥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게. 그러면 허프를 친다든지 부장급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 사이. LH가 작년에 발주한 공사액은 16조 원. 웬만한 대형 건설사보다 훨씬 큽니다. LH가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사보다 더 크잖아요. LH에 시방 하나만 박으면은 3대가 먹고 산다 하잖아요. LH는 자재업체 선정 과정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현장 감독관의 개입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관 특혜 관행에 대해서는 해명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